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 첫 달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매번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참 좋은 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저도 매번 새해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재작년과 작년에 그 난리를 겪고 나니 올해는 우리 가족 모두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저희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었던 지난날의 그 사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올해로 31가 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임용고시 끝에 합격하게 됐고 그 후로 줄곧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죠.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주변에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소개시켜 준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사랑하는 성격이다 보니 결혼은 영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남자친구도 학교 다닐 때 이후론 딱히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성격 자체가 외로움을 많이 타지도 않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 솔로인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4살 터울인 저희 오빠와 굉장히 친해요. 보통 남매 사이라고 하면 티격태격하거나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오빠가 워낙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라 저랑도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내요. 안부 연락도 종종 하고 각자의 생일엔 꼭 선물도 주고받고요. 서로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밥 먹으러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친구처럼 의지가 많이 되는 오빠죠. 그런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오빠보다 1살이 적고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미인인 겁니다. 이렇게 예쁜 언니가 오빠를 왜 만나느냐 그럴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장난이고 저희 오빠라서가 아니라 저희 오빠도 스펙으로 치면 정말 괜찮거든요. 들으면 누구나 아는 H기업에 근무 중이고 명문대 졸업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해서 저희 부모님은 치대에 가는 것도 권유하셨는데 오빠는 자기는 뼛속 깊이 공대생이라며 공대로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오빠나 저나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다며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오빠는 여자친구도 사귀었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 약속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라고 잔소리 듣는 건 나뿐이겠구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참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빠의 인생에도 반쪽이 찾아왔구나 싶어서요. 사실 새언니는 미모는 뛰어나지만 스펙으로 보면 크게 볼 게 없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으니 직장도 없는 무직 상태였고 오빠에게 들어보니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갚는 것 때문에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네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빠듯하신 편이라 결혼에 딱히 보태줄 돈도 없다고 미리 말하셨다 하고요. 솔직히 오빠한테도 제법 괜찮은 선자리와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오빠 소개받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빠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며 그 언니와 꼭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크게 간섭하거나 자식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아니셔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예비 새언니의 첫인상이 좋았어요. 밝고 예쁘고 저한테도 부침성 좋게 말도 잘 걸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새언니가 워낙 싹싹하고 곰살맞게 구니까 예뻐하셨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생겼어요. 가족 상견례를 하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이 파토가 날 뻔했거든요. 예비 새언니네 집에선 새언니 부모님과 새언니의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남동생이 오기로 했고 저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약된 식당 룸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 20분 정도 지나서야 새언니네 가족분들이 룸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이고 양가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집 앞에서나 입을 법한 옷차림으로 다들 오셨더라고요. 언니 아버님은 잔뜩 해진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고 언니 어머님도 후줄그레한 옷차림으로 오셨어요. 남동생과 형부분도 정말 후줄그레한 데다 머리도 덥수룩하게 들어왔고요. 새언니의 언니 될 사람은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인사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목마르다며 테이블 위에 물부터 마시더라고요. 새언니의 언니나 형부도 그런 행동을 말리지도 않고요. 새언니만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새언니네 부모님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니까 예 하고 대충 대답하더니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고프니까 주문부터 하자고 하고요. 저희 오빠가 배를 눌러 손님들 다 오셨으니까 음식 갖다 달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차는 안 막혔냐 등등 물어보시는데 언니네 부모님은 그러게 왜 이렇게 먼 데를 잡았느냐, 지하철 타고 오느라 힘들었다 하시면서 궁시렁궁시렁. 식사를 하실 때도 한정식 집이라 갈비찜 같은 게 나왔는데 저희 가족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뼈를 쭈쭈 발라 드시고 밥도 시켜달라 하시고 상견례가 아니라 식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 다 너무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손사래까지 치시더군요. 저희한테 말해봤자 잘 모릅니다. 저는 얘가 남자 사귀는 줄도 몰랐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하는구나 했지. 저희 집 뭐 돈도 별로 없고 결혼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뭐 말해봤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애써 웃으시며 말했죠.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세간 살림 그런 거야. 애들끼리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잘 모르고 그냥 알아서들 하겠죠. 중요한 건 저희는 뭐 예단이니 뭐 그런 거는 못합니다. 할 돈도 없고요. 아,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 필요 없죠 뭐. 그럼 보석해봤자 쓸 일도 없고 차라리 돈이 낫지. 하여튼 뭐 사돈 어른들 얼굴이나 뵙자고 넣은 거고 돈 어쩌고 그런 건 그냥 희경이랑 알아서 얘기하세요. 새언니네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 얘기가 나오자 알아서 하라고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 사정 다 알아서 딱히 혼수나 예단을 요구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여튼 그렇게 식사를 끝냈는데 식사 자리 후에 저희 부모님은 좀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새언니네 부모님이 너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게 걸리신 것 같았습니다. 오빠더러 그런 집을 처가댁으로 맞이하고 살아도 괜찮겠냐 하셨죠.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새언니만 보면 괜찮은데 오히려 새언니네 가족분들을 뵙고 나니 오빠가 저런 집에 장가를 가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희경이랑 결혼하는 거지 그 집 부모님들과 결혼하는 거 아니라며 결혼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거기다가 새언니까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 마음을 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들이 그날 격없이 행동하신 거 죄송하다면서요. 자기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한 게 너무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사돈 되실 분들이 너무 별로라서 오빠 결혼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오빠나 새언니나 결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저희 부모님도 결국 두 사람만 좋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오빠와 예비 새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 방학 기간에 여행을 다녀온 저는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선물과 더불어 면세점에서 새언니 지갑도 하나 샀습니다. 새언니에게 선물하니 새언니도 좋아하더라고요.
또 내 것까지? 아가씨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요, 언니? 전에 보니까 언니 지갑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베이지색 좋아하는 것 같아서 베이지색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빠에게 그랬죠. 오빠는 언니 지갑도 하나 안 사주고 뭐 했냐? 언니 지갑 많이 낡았던데. 몰랐지 나야. 고마워요 아가씨. 나까지 신경 써줘서. 저번에 사준 화장품도 너무 고마웠는데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언니. 가족들 생각나서 산 거니까요. 또 요렇게 선물 사오는 맛이 있잖아요. 새언니는 제가 선물한 지갑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참 부럽네요 아가씨. 여기저기 여행도 잘 다니고 여유 있어서 가족들한테 비싼 선물도 척척 사고. 여유 없어요. 이번 달 카드값 빵꾸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아버님이 카드값 내주실 거잖아요. 제가 모으는 돈은 다 저축하라고 하셔서요. 좋겠다. 나는 예전에 일할 때 내 학자금 대출 갚고 집 생활비까지 내야 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슬픈 얼굴로 말하길래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아, 정말요? 언니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 아니고 생활비 안 주면 엄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요.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죠. 아, 그렇구나. 나도 아가씨처럼 살고 싶었는데 좋은 직장 구해서 멋지게 돈 걱정 안 하면서 여행도 실컷 다니고.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오빠를 갈궜죠. 오빠, 생활비 따박따박 새언니 안 드리는 거야? 아니야. 제 말에 새언니도 그제야 웃더라고요. 아니에요, 아가씨. 오빠가 생활비 넉넉하게 줘요. 그냥 예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가씨 보면 그냥 좀 부러워서요. 얼굴도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 화목하고 아가씨는 진짜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손사래를 쳤죠. 아, 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저를 올려주세요? 민망하게. 그냥 내가 보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는 살면서 힘든 일, 고난 이런 거 안 겪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나름 힘든 거 많죠. 어떤 거요? 뭐 임용 2번 떨어진 거? 그 정도면 엄청 빨리 붙은 거라면서요. 아가씨는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해봤죠? 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오빠까지 챙겨주고 용돈 주고. 그쵸? 그날따라 새언니는 집요할이 많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새언니가 왜 이러지 싶었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는 뜬금없이 저한테 남자 소개를 해준다고 했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저 아는 선배인데 외국계 투자회사 다니고 집도 꽤 잘 살아요. 걔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꽤 큰 건물주래요. 근데 인물도 괜찮고 성품도 좋아요. 저는 갑자기 새언니가 왜 소개를 시켜준다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지금 딱히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이 남자는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요? 언니는 꽤나 집요하게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됐다고 하니 이번엔 부탁을 했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 선배한테 도움받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내 SNS에 있는 아가씨 사진 보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잖아요. 내 입장 너무 곤란한데 딱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요. 언니는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곤란하기도 했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언니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었죠. 반은 어거지로 나온 자리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 남자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외모도 훤칠하고 젠틀하고 무엇보다 제 말에 맞장구를 너무 잘 쳐주고 대화도 엄청 재밌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남자도 본인 스펙도 좋고 집도 잘 살고 그러면 좀 뻐기거나 거들먹거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얼마나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잘 쳐주는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저희가 사귄다는 소식에 새언니가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좀 빨리 결혼했으면 한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신데 아들 결혼하는 걸 빨리 보고 싶어 하시고 어머니 소원이시니 자기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를 운명처럼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전까진 별로 결혼 생각도 없었던 저지만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선 저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먼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일을 전했고 관연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 하다가 결혼한다고 하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달라 그러셨고요. 저희 오빠도 너무 궁금하다며 얼른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엄마는 예비사위 온다고 분주히 음식 준비하시고 저희 아빠도 집을 막 청소하시더라고요. 약속된 시간 전에 새언니와 오빠도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 준비가 다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차한다면서 금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하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은 맞는데 너무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티 안 낼게.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남자친구는 꽃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그렇게 남자친구가 현관에서 엄마 아빠께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와 저희 오빠한테도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런데 저희 오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오빠를 쳐다봤는데 오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김보현? 예. 그 순간 오빠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말릴 틈도 없이 남자친구 턱에 주먹을 내다 꽂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빠의 어퍼컷 맞고 그대로 들어왔던 현관 쪽으로 철푸덕 쓰러졌고요. 저도 놀라서 소리 지르고 저희 부모님도 왜 이러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뒤이어 오빠 새언니를 노려보더니 고함을 지르는 거였어요. 너 진짜 미쳤어? 왜 이래 자기야?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네가 바람 피우는 그 새끼를 내 동생한테 소개를 시켜? 너 제정신이야? 그 말에 엄마 아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오빠는 씩씩대며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에게 갔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마누라랑 붙어먹은 주제에 내 동생이랑 결혼? 오빠의 말에 남자친구 일어나더니 변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형님? 오해세요.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한 대 더 쳐맞을래? 오빠가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아빠가 급하게 오빠를 말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봐. 그제야 오빠가 씩씩대며 그러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희경이 제 행동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저 몰래 뭔가 바람을 피든 뭐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사람을 몰래 붙였어요. 근데 그 흥신소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오빠는 그러면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언니와 제 남자친구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새아가랑 저 남자라고? 예, 저 남자에 관련된 신상 정보도 받았어요. 비트코인 하다가 빚이 엄청 생긴 놈이고 그거 탕감하려고 한 건지 원래 그런 놈인진 모르겠는데 호스트바 업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호스트바? 남자 접대부요. 여자들 등 쳐먹고 다니는. 희경이 쟤랑도 그런 데서 만난 것 같다고 하고요. 오빠의 충격적인 말에 저희 가족들 입만 떡 벌리고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도 변명할 거리를 찾는 건지 눈알만 굴리고 있더군요. 뭐? 외국계 투자회사? 아버지는 강남 건물주? 웃기고 있네. 저 새끼 아버지는 건물 경비하시는데 저 새끼가 하도 남들 등쳐먹고 다니니까 연 끊은 지 꽤 됐대요. 그런 놈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동생 소개를 시켜? 야 왕희경,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오빠의 불호령에 언니는 땀만 삐질삐질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란 놈은 현관문 열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잡을 틈도 없이요. 저희 가족들 다 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정말 배신감을 넘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세아가, 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소개시킨 거라고요. 지랄하지 마. 너랑 꽤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던데. 너 내가 준 생활비도 저 새끼한테 야금야금 갖다 바쳤더라. 내 동생 소개도 일부러 시켜준 거지.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죠. 언니, 진짜예요? 언니가 호빠에서 만나서 뒹굴던 남자를 직업이고 뭐고 다 속여서 나 소개시켜준 거예요? 도대체 왜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서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게 아니라... 새언니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고는 그 남자처럼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여기서 도망간다고 진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바로 내빼더라고요. 오빠도 기막혀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에게 들으니 흥신소에서 증거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차근차근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했다네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서 부모님과 저에게도 알려주려고 했다면서요. 그 전까진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대요. 새언니 얼굴만 봐도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밝힐 때를 기다리며 꾹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내연남과 새언니가 확실하게 찍힌 사진을 얼마 전에 받았고 남자의 얼굴도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바람난 그 남자가 갑자기 저랑 결혼할 남자친구라며 집에 떡하니 들어오니 오빠 입장에선 기절초풍할 일이었겠죠. 오빠는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며 그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름 들으니 알겠더라. 가게에서는 뭐 알렉스? 그딴 이름으로 쓰고 본명은 김보연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미쳤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람핀 건 둘째치고 도대체 저 새끼를 왜 너한테 소개시켜줬을까? 참나,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새언니 생각이 너무 소름 끼치고 궁금해.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고 오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따지려고 연락도 해보고 톡도 보내봤지만 모조리 다 씹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물 건너갔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형님더러 고소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며 사정하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넙죽 형님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죠. 남자친구, 아니 그 남자 말로는 자기는 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거 맞고 새언니가 단골 지명 손님이었답니다. 그렇게 가게 밖에서도 한 번씩 만나던 사이인데 자기 시누인 저를 소개시켜준다고 능력 발휘해서 잘 꼬드겨 보라고 했답니다. 제가 직업도 좋고 친정도 잘 사니까 잘만 꼬시면 뜯어낼 게 많을 거라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신우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 남자가 물으니까 새언니와 제가 아주 재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직업도 좋고 가족들 다 좋고 살면서 힘든 일이라곤 한 번도 못 겪어봤을 것 같은 그 해맑음이 너무 재수없대요. 여행 갔다 오면 물건 사와서 던져주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준 것들 다 버렸대요.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기껏 사줬더니 그걸로 혼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정말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주면서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자기는 다 말해줬으니 형님께 선처 부탁드린다고, 자기 가뜩이나 빚도 많은데 또 소송 걸리면 안 된다고, 진짜 죽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가 좋다고 7개월을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지금 네 사정 봐줄 정신으로 보이냐고 쏘아붙이고는 전화 끊었죠. 세연이는 한동안 잠수 타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는데 저희 오빠 그 사이에 이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지나서 집에 다시 들어왔고 저희 오빠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대요. 하지만 오빠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답니다. 저희 오빠가 순하고 착해 보여도 엄청 모질고 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도하고 그런 업소 드나든 것도 기막히지만 그런 남자를 의도적으로 저에게 소개시켜주려 한 게 생각할수록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 잘못 만나서 제 인생도 망해보라고 저주 내리는 것 같았다네요. 오빠는 합의이혼하자고 했는데 세연이는 끝까지 버텼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위자료 줄 돈 없다고 버텨서 세연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차압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고 애초에 세연이가 해온 것도 없을 뿐더러 혼인 기간 동안에도 기여한 바가 없어서 재산 분할은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언니 소유의 자동차밖에 재산이 없어서 그걸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었죠. 그 남자애도 똑같이 상간소송 진행해서 2천만 원 위자료 받아냈고요. 오빠는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도 꽤 많이 허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에게 그나마 제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파토가 났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빠에게도 그런 여자랑 계속 부부의 연으로 살 바에야 빨리 헤어진 게 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빠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 일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추스르며 다시 예전의 오빠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미안하다고도 했지만 오빠가 미안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알게 돼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를 떠올려 보면 참 질투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싶습니다. 제가 새언니에게 딱히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그저 제 존재 자체가 질투나고 싫다는 이유로 제 인생을 망하게 하려 작정했잖아요. 제가 착한 오빠의 좋은 친정을 가진 게 부럽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본인은 착한 남편의 좋은 시댁을 가진 것 아닌가요? 왜 본인이 가진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짓까지 하는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그런 일로나마 새언니를 걸러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요. 오빠는 다시 결혼 안 한다고도 하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 생기면 예쁜 가정 꾸렸으면 싶기도 해요. 저희 오빠 다시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힘든 일은 이제 다 끝났으니 올해는 오빠나 저나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 엄마 혼자 하셨었고 지금은 저와 엄마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만두집은 소위 대박난 만두 맛집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두 팔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만두가 보물 같은 존재죠. 하지만 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신 건데요. 처음엔 손만두도 같이 파는 분식집이었는데 테이블 2개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협소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넉넉치는 않은 형편이었어요. 저희 집은 분식집이지만 분식보다는 만두가 특히 잘 팔렸는데 제가 만두만 하시라고 해도 엄마는 떡볶이나 순대 같은 것도 은근히 같이 팔리니까 아깝다며 다 같이 하셨죠. 엄마가 저나 동생 키우신다고 고생하며 장사하시는 거 잘 알지만 학창시절엔 괜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만두라고 잘 불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론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빠듯한 가정 형편도 싫고 아버지가 없는 것도 싫고 엄마랑 동생이랑 방 하나짜리 투룸에 사는 것도 싫고 철딱선이 없었던 저는 왜 나는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못 컸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저희를 키워주셨는지도 모르고요. 참 어리고 철도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보건행정과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한 종합병원 행정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 언니가 남자친구 있느냐 해서 없다고 했더니 자기 남친의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무슨 일 하느냐 했더니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 아직 학생인데 집이 꽤 부자라고 했습니다. 학생인데도 벌써 자차도 있다고 했고요. 사진을 보니 외모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친한 동료 언니가 소개해주는 거다 보니 한번 만나보게 되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지만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생각보다 더 괜찮았어요. 외모도 사진보다 괜찮았고 말하는 거나 행동에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는데 제 눈에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인지 처음 들어본 맛집도 많이 알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취미로는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치러 간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방학 때 되면 필리핀으로 가족끼리 골프 치러도 잘 간다고 했고요. 저는 속으로 집이 잘 산다더니 진짜 잘 사는가 보다 싶어서 놀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주변에 취미로 서핑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집이 잘 살고 늘 여유롭게 생활을 하던 친구다 보니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는데 그게 저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부럽고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텐 없는 모습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자기 스타일이래요. 쿨하고 속박하지 않는 면도 좋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친의 아버지는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대학 졸업하면 바로 아빠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거고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들과 달리 취업 준비도 안 했고 학점 관리도 전혀 안 했었죠.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고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애초에 남친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과외가 없고 학원도 엄청 다녔다곤 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밀어준다 한들 자기는 공부에 큰 취미가 없고 잘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어차피 학교 간판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 회사 들어갈 거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공부는 관심 없어도 대신 노는 데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잘 갔고 계획이 없어도 갑자기 차 타고 훌쩍 잘 떠나기도 했고요.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남친이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가끔은 따라간 적도 있었지만 대개는 남친 혼자 가거나 친구들이랑만 갔었죠.
그렇게 놀러 가는 거 여자친구로서 신경 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별로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성격 자체가 집착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 오히려 남친이 그렇게 실컷 놀러 다니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대리만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싫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친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제가 잔소리한다 한들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저 옆에서 보면서 저런 삶도 있구나 신기했죠. 저는 늘 돈이 없어서 빠듯했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니면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던가요.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제 인생에서 그때까지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친과 제 상황은 정반대였죠. 남친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없었고 엄마 카드 들고 다니면서 돈 쓰기 바빴으니까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돈도 많으면서 저한테는 잘 얻어먹었습니다. 자주 하는 소리가 저는 일하는 직장인이고 자기는 학생이지 않냐면서 사달라고 잘 치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남친을 워낙 좋아하니까 또 남친 말처럼 나는 직장인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밥이나 커피도 제가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4년 정도 만났습니다. 남친은 졸업하고 나면 꼼짝없이 아빠 밑에서 일만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더 열심히 놀겠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휴학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외국에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그 후에는 국내 여행도 다녔죠.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회사 일 하면서 박봉이긴 하지만 월급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친은 졸업 후 일을 하면 결혼하자는 소리를 저에게 잘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기에 제 나름대로 결혼 자금을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어요. 남친과 달리 저희 집은 여유롭지 않으니까 제 결혼 자금은 제 스스로 모아야 했죠.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친과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 알뜰살뜰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복학 후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맘때 속이 안 좋고 자꾸 체한 것 같아서 힘들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진 건가 하던 찰나에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해보니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나름 피임도 잘하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사귀는 도중에도 자기 부모님들은 혼전 임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조심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기 갖자는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만큼 피임도 철저했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 번 남친이 술을 진탕 먹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차 싶기도 하고 너무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차피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또 저희에게 찾아온 생명이니까 소중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때 한창 저와 남친은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고 집은 어디에서 살고 이런 이야기요. 그렇다 보니 결혼은 당연히 그 남자와 한다고 생각했죠. 남친 말고 다른 남자와는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좀 당황스럽긴 해도 이렇게 저와 남친을 찾아와 준 소중한 생명이니까 남친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해서 결혼을 조금 앞당기자고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반응은 좀 놀라웠어요. 제가 임신이라고 하니까 몹시 당황해 하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임신이냐고요. 제가 그날 얘기를 하자 남친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남친의 반응에 너무 섭섭했죠. 당혹스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난처해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나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혼전 임신 그런 거 안 좋아하셔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거든. 뭐 안 좋아하셔도 이미 생긴 걸 어떡해. 그렇지. 언제 말씀드릴 거야? 곧 말씀드려야지. 병원은 가봤어? 아직. 같이 가볼래? 남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아기집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은 확실하다고요. 저는 내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남친은 그때도 다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저랑 좀 싸우기도 했죠. 혹시 임신 아닌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있어? 솔직히 네 마음은 어떤데? 좋지. 좋은데 내 상황이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또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고 이제 말씀드려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직은 그런 거 없어. 있으면 말해. 빨리 말씀드려.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배도 불러오면 결혼식 올리기도 힘들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좀 놀라시긴 했지만 받아들이셨어요. 엄마도 이미 남친을 여러 번 봤었고 당연히 저희가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집 부모님들은 저를 본 적이 있냐고 하시면서요. 남친은 저희 엄마를 많이 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남친네 부모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그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냐며 우리 집과 살림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괜찮겠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내가 어른들한테 워낙 잘하니까 예뻐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친이 부모님께 말했다고 했어요. 얼마 뒤 남친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따로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무척 긴장되더라고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2시간이나 공들여서 꼼꼼히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남친 어머님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처음 뵙겠습니다. 성현주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어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네, 직장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요. 병원 다닌다고 했죠? 원무과? 네, 나도 그 병원 검진 받으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다음에 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찍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차 마실래요? 아니면 주스? 차 마실게요. 루이보스요. 임신하면 카페인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님은 저 대신해서 차도 시켜주셨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온화해 보이시고 저를 보고도 잘 웃어주셔서 한결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차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는 제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 현주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편하게 부르세요. 경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현주가 아이를 가졌다고. 네, 그래. 2사람 서로 좋아하고 또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이지. 근데 혹시 경진이한테 들은 적이 있나? 어떤 거요, 어머님? 나나 경진 아버지나 혼전 임신은 좀 그래. 뭐 요새는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좀 고리타분할지 몰라도 임신은 결혼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어머님이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걸까 덜컥 겁이 났죠. 아, 네. 뭐 현주 잘못도 아니지. 따지고 보면 경진이가 잘못한 거야. 그렇기는 한데 내 말은 어차피 경진이랑 결혼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경진이도 아직은 학생이잖아. 졸업도 안 했고 아무리 아버지 회사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고 나면 한창 배울 것도 많고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인데 덜컥 애 아빠부터 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애 낳으면 신경 쓸 일 좀 많아. 게다가 우리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식 성대하게 해서 장가 보내고 싶지 이렇게 덜컥 애부터 가져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내고 싶지는 않아. 친척들 보는 눈도 있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건 확실했어요. 아무리 혼전 임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해도 본인 손주를 임신한 거니 생각이 달라지실 줄 알았는데 말투만 부드러우시지 엄청 완강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제 손을 잡더군요. 우리 경진이가 현주를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 둘이서 결혼하면 예쁘게 잘 살 것 같아. 근데 다만 지금 애부터 낳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일단은 병원을 가고 결혼 이야기랑 임신 계획은 차차 생각했으면 하는데. 어머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우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병원을 가라고 하시지? 하면서요. 어머님은 말이 끝나자 가방에서 봉투도 하나 꺼내셨죠. 저기 이거 병원비랑 또 수술 끝나고 나면 보약 한 제 지어 먹어. 몸 보양하게. 그래야 다음에 경진이랑 결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예쁜 아기도 가질 거 아냐. 어머님은 세상 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지금의 아이는 지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겁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은 제 손을 가져다가 억지로 봉투까지 쥐어주셨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현주를 위한 길이기도 해. 너도 예쁜 드레스 입고 멋지게 결혼식 올리고 그 후에 축복받으면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 지금 이런 식은 아니야. 현주한테도 득될 게 없어. 내가 어른으로서 하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일어나서 나가자고 하셨어요. 당신은 또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멍한 채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터덜터덜 엄마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요. 저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결국 애 지우라고 돈 봉투 주는 거냐면서요. 엄마는 당장 네 남친 부르라고 했고 저도 울면서 남친에게 연락했죠. 몇 시간 뒤 남친도 엄마 가게에 왔습니다.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요. 화가 난 엄마가 뭐라고 하셨죠. 자네는 알고 있었지? 현주랑 어머님이랑 만난다는 거. 예, 알죠. 자네한테 먼저 말하셨어?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어떤 거요?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신 거 말이야. 자네는 몰랐나? 저는 몰랐어요. 그냥 현주 만난다고만. 자네가 현주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야.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싫어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주 번호만 좀 달라고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만. 남친은 우물쭈물 거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 우리 딸이 왜 자네 어머니 만나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돼? 차라리 자네랑 우리 딸이랑 두 사람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면 또 몰라. 둘 다 성인이고 본인들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애한테 돈 봉투 주면서 병원 가라니. 엄마의 말에도 남친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만 속 터져 하시고요.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 거야? 어머니 생각이랑 같나? 저야 현주 좋아하고 애기 낳고 싶죠. 근데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하시니까. 부모님 말고 자네 생각만 말해봐. 어차피 현주랑 결혼할 거고 다음에 서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아이는 다시 가졌으면 하긴 해요. 지금은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게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남친도 자기 어머니 말처럼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거니까요. 차라리 저희 엄마 말씀처럼 저와 남친 두 사람이서 충분히 상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면 이 정도로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 나이 낳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도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보니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한숨만 쉬시고 남친에게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도 저희 엄마 말 끝나자마자 알겠다며 가버리고요. 그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엄마는 아이도 지우고 남친과도 헤어졌으면 하셨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무책임하고 결혼해도 문제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괜히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더 늦기 전에 끝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할 거라 믿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 마치고 남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친은 수술하자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빛도 못 보고 떠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를 보내고 몸과 마음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이트 왔는데 네 남친 있다고요. 웬 여자랑 부킹도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었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남친은 친구 말대로 정말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달려가서 당장 따라 나오라고 했죠. 그리고 클럽 밖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너네 엄마한테 돈 봉투 받고 수술까지 하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친구들이랑 나이트 와서 여자들이랑 놀고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죠. 그런데 남친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는 말이 나도 힘들어서 좀 마셨다. 왜 이렇게 갑갑하게 굴어? 나 이런 거 딱질색이야. 현주 너를 좋아했던 건 네가 나한테 터치 안 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좋아서였어. 네가 무슨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가 내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달려와서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주고 난리칠 일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너 평소에 못 놀게 해? 나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은 듯이 있으면 돼? 남친은 작정한 듯 저에게 따지면서 못되게 굴었어요. 그전까진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는 행동이 딱 저랑 헤어지고 싶어서 트집을 잡는 느낌이었죠.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그 일로 서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솔직히 임신도 네가 바라던 거지? 그거 핑계 삼아 나랑 결혼하려고. 병원 일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더니 그냥 나한테 취집이라도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남친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아무리 싸우는 중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죠. 그 순간 남친은 제가 알던 사람 같지가 않았고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때린 싸다기 때문에 남친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겼어요. 남친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요. 저는 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집으로 울면서 돌아왔죠. 그런데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네가 내 아들 얼굴 그렇게 손톱으로 긁어놨어? 어머님은 저에게 다짜고짜 야라고 하면서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때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는 아예 다른 목소리셨거든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고 클럽하고 여자들이랑 놀길래 얘 웃기네? 야, 내 아들이 그렇게 놀든 말든 뭔 상관인데? 네가 우리 경진이 마누라라도 돼? 어머니. 어머님은 어따 대고 어머님이야 자꾸. 남의 귀한 아들 얼굴에 손톱 자국을 그렇게 내고 너 미쳤니? 여자 손톱에는 독이 있어서 그렇게 자국 내면 그거 잘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어머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저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어머니, 제가 손찌검을 그렇게 한 건 잘못했지만요. 저 경진 씨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 속이고 클럽 가고 여자들 만나고 그게 잘한 건가요? 게다가 저 아이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자랑이니? 네? 애 지운 게 자랑이냐 그 말이야. 부끄러운 것도 없니? 너 지금 직장 아니야. 남 들을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 창피한 것도 없어 너는? 어머니, 긴 말 필요 없고 너 경진이랑 그만 만나.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황당함을 넘어서서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나중에 결혼시켜 주신다고.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애를 우리 경진이랑 결혼시키게? 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해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하셨었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결혼 준비를 하자는 말도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너네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는 무슨 쥐똥만한 분식집 한다며? 돈이 있기래 직업이 그럴싸하기래. 내가 뭘 보고 너를 우리 아들 짝으로 결혼시키겠니?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그러면 그때 그렇게 왜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네가 순순히 가서 애 지웠겠니? 원래 없는 것들이 더한다고 너 같은 애가 괜히 애 핑계로 우리 경진이 발목 잡고 안 놔줄까 봐 그랬다. 왜? 내가 살살 웃으면서 잘 대해주니까 우리 집이랑 너랑 급이 같은 줄 알았어? 어따 대고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모멸감에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너 경진이랑 그만 만나. 나 너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라도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어. 참고로 경진이도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아버지 일 배우고 나이 들면 그거 다 경진이 거야. 얼마든지 잘난 교수들이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다.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분식집 하는 홀어머니 딸내미한테 장가를 보내겠어? 일찌감치 꿈 깨고 경진이랑 끝내. 경진이도 네가 얼굴 핥힌 것 때문에 너한테 만정 떨어졌으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알았어?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외쳤죠. 못 끝내겠는데요. 제가 끝내라고 하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봐.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들 징그러워. 남자 마음 떴으면 끝이지. 어디 팔자 고치려고. 돈 봉투까지 받았으면 끝내야지. 거기에 뭐 얼마나 들었다고요. 끼케야 300 들어있었어요. 야, 애 지우고 300이면 너한테 남는 장사 아니야?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막말로 그 애가 진짜 경진이 애는 맞니? 그걸 어떻게 알아? 뭐라고요? 저는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너무 분해서요.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너 이런 말까지 주고받았으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거 알지? 마음 접어라. 앞으로 다시는 통할 일 없게 하자. 그리고 어머님은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어머님은 받으시지 않았고 남친 역시 제 전화를 거부한 건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으로 그 길로 남친 학교까지 달려갔어요. 하지만 남친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저는 남친 집도 모르더라고요. 사는 동네는 아는데 정확한 집 위치를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 비참하고 서러워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병원에서는 갑자기 근무 시간에 제가 사라졌으니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저는 몇 시간이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배신감에 모멸감에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연차를 내고 회사를 안 나갔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엄마도 제가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걸 보시고는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제 얘기를 듣고는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엄마한테까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회사에 나가려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여행 다니고 취미활동하면서 당분간 쉬라고요. 여태까지 일만 계속한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저도 고민 끝에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도 물 건너갔고 꾸역꾸역 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삶에 대한 현타가 크게 왔거든요. 살면서 나도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며 결국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는 나름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울컥울컥 그때의 일이 떠올라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살아보자. 그깟 일 아무것도 아니다. 보란듯이 살자 라는 다짐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더한 일 겪는 사람도 많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꿋꿋하게 살자면서 의지를 다졌죠. 그렇게 반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일을 구하기 전까진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죠.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더 쉬셔야 되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엄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또 엄마랑 내내 같이 있다 보니 좋더라고요. 사실 병원 데스크 업무가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병원이라는 데가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다들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또 병원비 수납 관련해서는 소위 진상도 많고 힘든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일할 때는 그냥 참고 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 다시 일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엄마 일을 돕기로 했어요. 엄마 가게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제 손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가게에는 꼬박꼬박 나갔죠. 그런데 손님들 보통 하시는 말이 이 집은 떡볶이도 평범하고 튀김도 평범한데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만두 때문에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엄마가 파시는 음식 중에는 만두만 주로 먹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속도 실하고 피도 얇고요. 저희 엄마 가게 손님들도 만두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차라리 분식은 포기하고 만두만 전문적으로 파는 게 어떻느냐고 했는데 엄마는 처음에 거부감을 느끼셨어요. 만두만으로 장사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만두가 맛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에 신경 쓰지 말고 만두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팔면 식재료 관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만두에 관한 메뉴 개발도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제 말대로 분식 쪽은 접고 만두 쪽으로만 집중을 하셨어요. 대신 만두 관련한 메뉴들을 점차 늘렸죠. 초반에는 떡볶이나 튀김 사러 왔다가 없어서 그냥 가시는 손님들 보고 엄마도 아까워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두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만두만 하는 곳이다 보니 예전 같으면 분식집이라고 안 왔을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 덕에 단골도 많이 늘었고요. 찐만두도 팔지만 만둣국이나 비빔만두 같은 메뉴들도 팔았고 만두들도 여러 종류를 판매하셨어요. 나중에는 블로그 같은 데서도 유명해져서 많이 오고 엄마 가게가 위치해 있는 시장에서는 제법 명물이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그쯤 되니 저도 다시 병원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생각은 접고 엄마 가게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지기도 했고요. 학생이던 동생도 시간 나면 한 번씩 와서 일을 도왔어요. 그럼에도 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도 한 명 더 구해야 했죠. 그때가 아마 엄마나 저나 좀 잘 될 시기였나 봅니다. 저희 가게가 방송까지 한번 탔고 그 뒤로 손님이 더 늘었죠. 일손이 바빠 직원도 더 구했고요. 작은 평수의 가게인데도 손님은 넘쳐나니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저희 옆집이 점포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 점포까지 저희가 계약해서 쓰게 되었죠. 엄마는 제 얘기 듣고 만두 전문점으로 바꾸길 잘한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때 엄마나 저나 돈 버는 재미에 너무 신났었습니다. 나중에 가게 자리는 월세 문제 때문에 금방에 좀 큰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하던 분식집에서 만두 전문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가게 평수도 확 넓어졌고 직원도 더 늘리고요. 게다가 나중에 이모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2호점도 따로 하나 냈어요. 수익의 일정 금액은 엄마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그 2호점도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엄마 고생만 하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모 아는 분의 아들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성격도 참 좋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전남친놈한테 대인 게 너무 커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모의 성화에 만나보게 됐는데 새로 만난 남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어른들에게도 참 잘하고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는데 전남친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어요. 아이를 한번 지웠던 적이 있는 터라 혹시나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얘기를 다 들은 그 남자는 오히려 전남친에 대해 욕을 하며 의리도 뭣도 없는 놈이라고, 그런 놈이랑은 깨진 게 오히려 조상이 도운 거라고 저보다 더 열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과거에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해줬습니다. 마음 쓰지 말라면서요. 마음이 참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여친의 그런 과거를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늘 다정하고 성실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 사는 게 워낙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이미 헤어진 그 전남친 놈의 근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막연히 지네 아빠 회사 들어간다고 했으니 거기서 뺀질거리면서 일하며 살겠구나. 그 엄마가 치마폭이 장난이 아니었으니 그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잘난 며느리감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우연히 저희 가게에 찾아온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본의 아니게 전남친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분이 바로 저에게 전남친을 소개시켜줬던 분이거든요. 직장 그만두면서 그분과도 연락을 끊었는데 우연으로 저희 가게에 만두 사러 왔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음식 장사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가게였구나. 이 가게 엄청 장사 잘 되잖아. 엄마랑 같이 해요. 그렇구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혹시 임신했어? 네, 결혼도 했고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나도 결혼식 불러주지. 미안해요, 언니. 그때 알던 사람들하고는 다 연락 끊었다 보니. 아니야, 그럴 만도 하지. 그때 그 일 겪고 현주 씨 갑자기 병원 그만뒀잖아. 나도 미안하더라고. 괜히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서.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이랑 4년이나 만나면서 그 정도 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물며 언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이제는 이렇게 맛집 사장님에다가 결혼해서 얼굴 핀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럼요. 저는 다 잊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현주 씨, 내가 좀 통쾌한 얘기 해줄까? 통쾌한 얘기요? 이제는 뭐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현주 씨 전남친 말이야. 경진 씨. 네. 그 집 완전 쫄딱 망했대. 네? 정말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저도 몹시 놀랐죠. 그 집 아버지가 공장 크게 하셨잖아. 그거 부도 나서 홀랑 넘어가고 완전 빚잔치 했대. 빚쟁이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큰 집도 팔고 차도 다 팔았고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미 6, 7년 정도의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심보 고약하게 쓰니까 벌 받은 거지. 하여튼 빚이 어마어마하고 그 집 식구들 다 거리 내앉았고 그 집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요즘 경진 씨는 뭐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현주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경진 씨 솔직히 취업 준비를 했어. 자격증 공부를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놀기만 했었잖아. 그랬죠. 자기 아빠 공장 무너지니까 그 스펙으로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결국 알바나 전전한다고 하더라.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쫄딱 망했나 몰라. 현주 씨가 듣기엔 좀 통쾌하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이제는 옛날 일이라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래도 그 인간들이 현주 씨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나는 내가 더 통쾌하더라. 저는 겉으론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솔직한 말로 몹시 통쾌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너 같은 거랑 미쳤다고 결혼시키냐고 했던 그 어머님의 말투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전 남친의 처참한 근황을 알려준 그 동료 언니에게 서비스로 만두 2팩을 더 넣어주었죠. 속으로 참 꽃이다 그것들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둘째도 낳게 되었고 아이들 육아 때문에 한동안은 일을 잘 못 도왔습니다. 사실 그때쯤엔 엄마 가게나 이모 가게에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엄마도 내내 가게에 붙어있지는 않으셨어요. 종종 저희 집 와서 육아도 도와주시고 같이 바람도 쐬러 나가곤 했죠. 저는 둘째 아이도 2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어서 다시 엄마 가게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못 나가다 보니 가게 일에 대해서 종종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홀에서 일하시던 직원 한 분이 건강 문제로 급하게 그만두시고 다른 분을 구했다고 했어요. 저희 식당이 월급도 다른 곳에 비해 많고 분위기도 좋고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 개인 사정도 많이 봐주는 곳이다 보니 일하러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직원분을 뽑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원분은 어떻느냐고 일은 잘하시냐고 엄마에게 여쭤보니 이런 일을 별로 안 해봤는지 좀 어설퍼.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서 좀 두고 보려고. 우리 식당이 다른 데에 비해선 월급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일이야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잘 두고 보자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다시 엄마 가게로 출근을 했죠. 그런데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분을 저희 가게에서 다시 만났네요. 네, 바로 저에게 돈 봉투 주며 애 지으라고 했던 전 남친의 어머님이요. 새로 들어왔다는 홀 직원은 다름 아닌 그분이셨습니다. 이걸 지독한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처음엔 선뜻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10년 전 그때와는 이미지가 아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때야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되어 있으셨죠. 가방도 구두도 다 명품이고.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다시 마주친 그분은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곱슬거리는 머리를 대충 묶고 옷도 허름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그 당당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찌듦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으셨어요. 한눈에 봐도 확 늙은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보고 멈칫했고 그분 역시 저를 알아봤는지 보고 놀라더군요. 혹시? 여기서 뵙네요. 이경진 어머니. 너 맞지?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아, 현주 맞지? 네. 제 말에 전남친 어머님은 얼굴이 환해지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여기 사장님이 현주네 어머님이셨구나. 꿈에도 몰랐네. 그때 내 기억으론 어머님이 무슨 분식집 같은 거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건 또 기억하시네요. 아, 기억하지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기억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이경진이랑 결혼까지 할 뻔했나요? 어머님이 전화해서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랑은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죠. 얘기 들었어요. 아버님 하시던 공장 부도났다고. 경진 씨는 거기서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일할 데가 없어졌으니 어쩌고 있어요? 전 남친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가소로워서 비웃으며 그랬죠. 참 재밌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잖아요. 그쵸, 어머님? 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누가 네 어머님이냐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쵸, 아주머니? 그렇게 고상하시게 돈 봉투 주시면서 아이는 지우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게 됐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제 말에 전 남친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그러시는 겁니다. 저기 현주야, 그때 마음 상했으면 내가 미안했다.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산다던데 이제는 좋게 생각해야지. 애도 있으면서 누구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 네 손해야. 안 좋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고맙죠. 그때 결혼했으면 저까지 어쩔 뻔했어요.
제 말에 그분은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만큼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얼마나 막말을 했는지는 까먹으셨나 했어요. 겨우 이 정도로 부들부들 거리시니까요. 저는 따로 엄마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전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가게 일은 그만두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일은 그만두지 않으셨고 저에게 따로 그러시더군요. 저기 현주야.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자꾸 현주 그러니까 친해 보이잖아요. 그래 사장님.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 안 드렸어요.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가만 안 둘 것 같아서요. 그때 저한테 온갖 막말 퍼부으신 거 기억나시죠? 저희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경진하고 이경진 엄마 만나면 진짜 감방 갈 각오로 가만 안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홀겨보더라고요. 그래, 엄마 생각해서 말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고. 근데 안 그만두실 거예요? 껄끄러워서 어떻게 같이 일해요? 전남친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일도 안 늘고 어설프다고 했으니 다른 식당 취업도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당은 월급도 괜찮고 하니 그만두기 싫으셨겠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군요. 안 그만두고 싶다고요. 빚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쓰였고요. 근데 가만 보니 정말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머리도 없으신 것 같아서 다른 직원분들이 볼멘 소리도 잘하셨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시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구박대기 신세가 된 걸 보니 참 기분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 바도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급날이 됐는데 그분은 통장 압류 때문에 돈을 따로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하셨고 저희 엄마가 따로 현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보고 드리라고 하길래 제가 일 끝내고 그분에게 가서 돈 봉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10년 전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요. 돈 봉투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한테 돈 봉투 주셨잖아요. 애 지우고 남은 돈으로 보약 지어 먹으라면서. 그분은 불편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애 지우고 300이면 남는 장사라고 했나? 그때 참 비참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돈 봉투를 드리게 됐네요. 그분은 노골적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니? 약간요. 그러면서 제가 돈 봉투를 내밀자 그분은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적당히 좀 해. 이미 10년도 더 된 일 아니야. 그래, 우리 집 망했고 나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쩌다 보니 너네 가게까지 일하게 됐네.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야? 뭐가 돼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나요? 월급을 떼먹기를 했어요. 괴롭히기를 했어요. 그냥 그때 그랬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참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때 우리 집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너 같은 게 며느리로 눈에 찼겠어? 없이 살아서 그런지 자격지심도 드글드글하네. 이제 나이 들고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고 살면 됐지. 심보 그렇게 더럽게 쓰지 마. 그분은 완전 본성 드러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성깔 어디 가나요? 참 어이없었는데 마침 저한테 오시던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정색을 하며 오셨고 그분도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 이분이 그분이야, 사실. 이경진 엄마. 뭐라고? 누구? 엄마는 삽시간에 표정이 변해서 그분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이경진이면 그때 너 만났던 그 돈 말하는 거지? 아줌마, 그쪽이 이경진 엄마였어요? 그래요. 세상에, 현주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 아줌마가 그 망할 여편네라고. 뭐라고요? 망할 여편네? 말 좀 가려서 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데서 일하지만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뭔 취급받을 사람인데 남의 집 귀한 자식 불러다가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대고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쪽 딸이 처신머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결혼도 전에 임신이나 하고. 뭐가 어째? 그러는 네 자식은 처신 잘했어? 네 자식이 결혼 사기치고 내 딸 꼬셨지. 결혼 사기? 뭔 결혼 사기? 막말로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었으면 그거야말로 사기 결혼이야. 어디 넘볼 때를 넘봐야지. 주제도 모르고. 주제란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통장도 못 쓰고 현금으로 돈 받아가는 주제에 주제?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엄마와 그분은 완전 심하게 싸우셨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가게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 말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남편은 엄마와 그분을 겨우 떼어놓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저희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호라, 이 집 사이 되나 보네? 예? 네. 그 사실은 알아요? 이 집 딸이 과거에 낙태까지 했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결혼했나 몰라? 그런 거 다 알아야 되거든. 모르고 했으면 사기 결혼이지 뭐. 완전 치졸 그 자체더군요. 저희 엄마도 완전 눈 돌아서 이 옆편 내가 미쳤나면서 달려들려고 하셨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혹시 이 사람 전 남친 어머니 되십니까? 맞아요. 내가 쟤한테 수술하라고 돈 봉투까지 지어줬어. 제 수술한 사실도 다 알고 결혼한 거 맞죠? 애를 지웠었다니까? 그분은 완전 의기양양하게 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그러더군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그것보다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돈 봉투 쥐어주면서 애 지우라고 하고 나중에는 전화해서 폭언까지 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기셨군요. 남편은 저보다 더 잘 따져주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예상과는 다르니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리고요 아주머니, 다음부터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면요 반드시 말하세요. 예전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강요해서 수술시킨 적 있다고요. 아주머니가 좀 전에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하셨죠? 똑같죠 남자도. 꼭 말씀하세요. 그래야 행여나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도 후에 뒤통수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남편 말에 저나 엄마나 푹 하고 웃었습니다. 그분 완전 똥 씹은 표정이고 저희 엄마도 그러셨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봐요 이경진 엄마. 그쪽 아들 이제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결혼하면 우리 사이 말처럼 꼭 얘기해요. 그쪽이 한 짓도 다 얘기하고 어디 안 하기만 해봐라. 그분은 저희 가족을 노려보더니 돈 봉투를 가방에 팍 넣으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종도 안 했어 당신네들.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군요. 이제 우리가 그쪽 상종 안 할 거야. 꺼져 내 가게에서. 돈 받았으면 됐잖아. 현주야 소금 뿌려라. 그분은 결국 씩씩거리며 가게 문 부서져라 닫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아이를 지웠다는들 결국 자기 아들 아이인데 그걸 약점이랍시고 저런다는 게 끝까지 너무 치졸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이 역으로 한 소리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엄마를 모셔다 주고 저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많이 놀랐지? 놀라진 않고 좀 당황했어. 근데 진짜 우악스러우시더라. 자기 예전에 정말 무서웠겠어. 그땐 또 어렸었잖아. 그러니까 이젠 다 잊어. 그럼 다 잊었지. 덕분에 자기 만났잖아. 그때 그놈하고 진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완전 이기적인 데다 마마 보이고 게다가 그 시어머니 자리는 어떻고.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결혼해버렸으면 우리도 못 만났잖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남편의 말에 저도 한바탕 웃었죠. 참 든든하고 듬직했어요. 제가 한 말처럼 그때 그놈하고 결혼까지 했으면 저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를 애초에 마음에도 안 들어 하시는 시어머니인데다 책임감이라곤 눈꼽만치도 없고 지 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와 살았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힘들었을지. 그때 그런 일을 겪었어도 후에 다시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빴다가 또 좋아지고 그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앞으로 엄마와 맛있는 만두 열심히 만들면서 남편과 아이들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